네. 앞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북한을 이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아주 참 극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또 자료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10월 15일 날 아까 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노스 코리아 밀리터리 파워 북한 군사력 보고서 2021년 판이 나왔는데, 미국이 말이죠, 이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이렇게 보고서로 만드는 그 첫 번째가 1980년대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한판 붙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미국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캐스퍼 와인버거라는 미국 국방장관이 그때도 이제 미국 정보국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국방정보국에 부탁을 해갖고 소련의 군사력에 대해서 매년 보고서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1980년대에 그 소련 군사력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군사력 보고서를 낸 나라가 4나라가 있습니다. 소련이 망한 다음에 러시아도 한번 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관한 군사력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관한 거가 있고, 그리고 북한에 관한 거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군사력 보고서를 왜 내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손자병법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바로 그거죠. 적이 얼마나 군사력이 센지, 적의 군사 이론이 뭔지, 적의 군사 전쟁하는 그 연습하는 모형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알므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또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제 소비에트 밀리터리 파워, 이게 이제 초판은 아닙니다. 1985년 판이니까 몇 년 지난 거를 제가 이제 미국 유학할 때 이제 그 헌책방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985, 1986, 1981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소련의 그 군인들이 이거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련군에 관해서 이거보다 더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온, 미국이 소련을 다 알고 있고, 소련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걸 몰라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그 중요한 자료로 쳤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 거를 25만 부를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찍은 것이죠. 그런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은 갖고 있으면 아주 좋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1990년 건데, 소비에트 밀리터리 파워, 이것이 마지막 겁니다. 이거 한다면은 소련이 망한 해가 1990년 크리스마스 때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것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소련 군사력이 대폭 줄어들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왜? 소련은 이제 우리의 적국이 아니니까, 우리의 적국이 아닌 나라가 탱크 좀 갖고 있기로서는 뭐가 위험합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북한 이거 만들었대, 그죠? 너는 적이야 라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가 군사력 가지고 뭐 하는지를 세밀히 살펴봐야 되겠어. 그리고 이것을 다 글자로, 책으로, 사진도 다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중국에 관한 것은 첫 번째 거가 2019년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들어가서 프린트를 했더니만은 미국에 계시는 제 애청자 한 분이 아예 원판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는 아주 값나가는 원본입니다.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 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그 나라의 군사력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지침으로 삼아가지고 저걸 하는 것이죠. 이 국방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짜는데, 또 우리 학자들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말을 지난번 시간에 북한도 반대한다는 얘기를 제가 채 못했는데, 종전선언을 북한이 반대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북한 반대합니다. 북한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것은 특별히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는데, 한마디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이 대체하려는 선언이 휴전조약이죠. 휴전조약 또는 정전협정입니다. 거기에 사인한 사람이 김정은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김정은의 할아버지는 정말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6.25 전쟁은 북한말로 뭡니까? 조국 해방전쟁입니다. 조국 해방전쟁이 휴전 중인 겁니다. 그런데 그 조국 해방전쟁을 끝내요. 김정은 그 손자가,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끝내려면은 할아버지한테 허락받아야 될 겁니다. 할아버지, 저는 도무지 조국 해방전쟁을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종전하는데 할아버지가 승인해 주세요. 북한의 정치 체제, 북한의 정치 사상, 북한의 그 리더십 구조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김정은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제가 그 뭐 또 책 뒤적거리다가 이건 뭐 옛날에 정말 몇십 년 전에 그 읽었던 책인데 에리 프롬이라는 그 심리학자죠. 그 사람은 정치학책에도 자주 인용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 중에 Sane Society, Insane은 미친 그런 뜻이죠. 정상적인 사회라는 그런 이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국제정치적인 지식 하나를 인용한 겁니다. 서기 기원전 1500년, 그 BC 1500년서부터 1860년, 뭐 이 사람은 뭐 벌써 한 뭐 5, 60년 전 학자니까 1860년까지 그러니까 3360년 동안에 국가들이 맺은 평화협정이 8000건이 넘는답니다. 8000건의 평화협정이 있는데 그 평화협정이 효력을 발휘한 기간이 3년이 채 안 된대요. 그 평화협정 맺고 3년 만에 전쟁 나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뭐 1860년인데 그 이후에 나온 평화협정들도 제가 한번 어느 날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860년 이후에 수많은 평화협정이 나왔는데 그거 맺고 전쟁하는 데까지 몇 년 걸렸는지 한번 그 분석해보면은 재미있는 이 정책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죠. 2021년에 북한이 미사일을 지금 뭐 쉬지 않고 쏴야 되는데 1월달에 한 번 쏘고 3월달에 2번 쐈군요. 그리고 나머지 5번을 전부 다 9월달 이후에 쐈다. 가장 최근 거 10월 19일이죠. SLBM까지 쐈다. 북한이 지금 미친 듯이 저걸 쏘는데 왜 쏘겠습니까? 이거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고야 말겠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핵폭탄을 달고야 말겠다. 그래서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 실험 없이 발전합니까? 그래서 북한이 정말 전략의 그 마지막 목표,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그 계획이 9월달에 몰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정치적인 쇼를 한다거나 미사일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날 발사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제 마하5, 마하라는 게 음속이죠. 째깍하는 동안에 340m를 가는데 그 곱하기 5 하면 됩니다. 340 곱하기 5, 그러니까 1500, 그러니까 뭐 한 1600m를 1초에 날아가면은 그게 마하5가 되는데 마하5보다 빠른 것을 극초음속, 하이퍼소닉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빠른 것은 뭐가 좋냐? 막기가 나쁘다. 막는 사람이 힘들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레이더에 잡은 다음에 요격을 하기 위해 누구 빨라서. 그리고 레이더에 잡히는데 레이더에 잡혔을 때는 이미 뭐 공격하기 바로 가까이까지 날라온 바로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려고 대단히 애를 쓰고 있죠. 이번에 중국도 8월 달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금 미국이 좀 황당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미국은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벌써 오래전에 개발한 나라고. 트럼프가 그랬죠. 작년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 이제까지 나왔던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걸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거랑 상대도 안 되게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는데 북한도 중국도 그걸 다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10월 19일 날 발사한 것은 SLBM인데 물속에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SLBM 쐈죠. 뭐 거기에 자극받아서 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 중앙일보 논소련에서는 게임 체인지라고 그랬는데 북한의 모든 미사일은 북쪽에서 날라옵니다. 근데 SLBM은 남쪽에서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왜? 북한의 잠수함이 제주도 앞바다쯤 와 있다가 본토로 쏘면은 남쪽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이 되죠. 그래서 골치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쪽에서 날라오면 우리 남쪽에 적이 없는데 그렇지만은 북한은 부산 앞바다도 갈 수 있고 또는 하와이 앞바다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잠수함 미사일은 단거리 중거리라는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잠수함이 10,000km 가서 쏘면은 장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그거를 실험하였다라고. 그러니까 북한은 밥은 굶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북한이 쏜 것들 우리 항상 미상, 불상 뭐 이런 말 쓰죠. 그런데 그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미군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는 미상 발사체 불상이 아니라 불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동상이냐 뭐 이렇게 그 조롱도 받고 그랬는데 다 알겠죠. 미국은 다 알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이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쏜 데 대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했다고 북한이 안 할 뭐 대상도 아니지만은 북한이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불안정 조성 추가 행위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발표를 했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 북한이 아무리 그 짓을 해도 뭐 확고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센 성명을 말이나마 북한이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아무런 평화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따끔하게 경고하지 못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자꾸 그 종전협정 뭐 이런 얘기하면서 평화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평화라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죠. 그냥 이상적으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칼 프리도프라는 또 이것도 미국 학자인데 그 사람이 2021년 9월 13일 날 카운슬 온 글로벌 어페어스라고 그래가지고 시카고 카운슬에서 이제 나오는 그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한 올렸는데 글 제목이 그렇습니다. Americans say North Korea is an adversary, still prefer diplomacy. 미국 사람들은 북한을 적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래도 말하기, 대화로 하기를 원한다. 북한은 적입니다. 미국의 적이고 이것을 정확히 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뭐 성킴 씨도 그랬어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 적대적 의도가 없는 나라가 미사일만 했는데 왜 그러면 뭐 신경을 씁니까? 이런 얘기는 해봤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적대적 의도가 없습니다. 그럼 잠수함 갖다 줘야지. 적대적 의도가 없으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그 너무 허상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을 대화의 탭으로 끌어올리려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가 없습니다 라고 백날 얘기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네가 필요할 때 나오겠죠. 지금 군사력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 군사력 보고서 맨 앞에 그 사진이 그 북한의 그 북극성 2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자동차에 큰 그 차에다가 실었잖아요. 근데 그 차에다가 그 북한이 뭐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느낌표 딱 그게 써있어요. 아니 이 세상 어느 나라가 무기에다가 요거는 어느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써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보고서 처음에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 한 글자가 써있는 겁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라는 문구가 써있는 그런 운반 차량입니다. 이 그 보고서에는 북한 군사력의 목표, 북한의 군사 전략, 계획 및 의도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라고 요 DIA 국장이 미국 육군 중장입니다. 스코트 베리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소문을 이렇게 쓴 거예요. 북한 군사력의 목표, 전략, 계획 및 의도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군사력의 조직, 그리고 북한 군사력의 구조 및 능력, 그리고 군사력을 지원할 수 있는 북한의 산업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도 분석하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 그 국방부도 아마 당연히 번역해가지고 참고 자료로 쓸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뭐 번역판이 나오면은 다 같이 이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그 북한은 세계 군사화가 된 나라 중에서 세계 최고다. 북한처럼 군사력이 밀도가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 그리고 국제 공동체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나라다. 적국이다. 제가 이제 4대 주족에 들어갑니다. 구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 넷은 미국이 이제 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 네 나라가 만드는 군사력은 미국한테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보고서 내는 것이죠. 1981년 이래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 이래 미국이 그 각국의 군사력을 이제 이렇게 보고서로 쓴다. 북한에 대해서는 세 번째입니다. 1991년에 한번 나왔고 91년이 뭡니까? 냉전이 딱 끝난 다음 해죠. 그때 소련이 아니라 북한이 더 미국이 유효해 보인 겁니다. 그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1995년 그리고 2021년에 북한에 관한 군사력 보고서로는 세 번째 나온 것이다. 이 보고서 맨 앞 첫 번째 문장이 2021년 1월 9일 날 공개된 김정은의 노동당 연설문이 나옵니다. 김정은이 금년 1월 8일 날 노동당 그 간부들 앞에서 연설했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의 핵무력 건설은 전략적이며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 군사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형 최첨단 무기들이 하나씩 개발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 군사력 보고서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만드는 핵무기 그리고 북한이 뭐 신형 하이퍼소닉 초고속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미국이 신경 쓰는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 경제가 폭망하는 위기를 거치면서도 그러면서도 북한은 군사력 기르는 일을 쉬지 않고 하였다. 예. 제가 말이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 자동차를 못 만듭니다. 자동차를 잘 못 만들어요. 근데 그 자동차를 못 만드는 나라들이 제트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듭니다. 참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1993년에 그 블라디보스톡을 가서 보고서 소련 사람들이 연필 만든 걸 보고 너무나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필에 그 가운데 흑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연필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미사일을 만들까? 뭐 미사일이나 군함은 잘 만들죠. 바로 그렇게 그 오로지 한쪽으로만 발전하는 그런 체제가 있는데, 북한도 정말 밥을 굶어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오늘 현재 북한이 그 스타베이션, 국민이 굶어 죽을 위협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신형 군사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도 엄청나게 많다. 130만, 북한 인구가 2,300만인데 그중에서 130만이 군대니까 20대는 그냥 절반이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안 돼요.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면은 육군 같은 거는 한 10년씩 있는 것이죠, 가서.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났죠. 그 이후에도 북한은 비핵화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보던 사진인데, 북한은 까맣고 남한은 막 이렇게 밤에 사진 찍은 거 있죠. 평양도 희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력을 오로지 군사력 건설에 활용하다 보니 북한은 저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 요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 그 나온 사진입니다. 북한이 옛날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군사력을 만들었는데 91년부터는 비대칭 군사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상대방하고 싸워서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대칭이라는 거는 영어로 어시메트릭인데 뭐 게릴라도 어시메트릭입니다. 미국이 게릴라만 하면 쩔쩔매죠. 근데 그 게릴라는 미국 군사력에 대해서 에이시메트릭, 그러니까 비대칭 군사력이 되는 거예요. 또 핵 군사력도 비대칭 군사력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1991년부터 북한은 그 Shift to Asymmetric Capabilities, 비대칭 군사력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재래식 군사력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탱크라든가 북한 비행기 보면 대단히 그 낡았지만은 그래도 그 수십 년 된 거를 그냥 버리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선군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한글로 쓰면은 착한 군대라는 착한 왕 이런 뜻이죠. 그게 아니라 앞선다 할 때 선행한다 할 때 선자 쓰고 뒤에는 군사력 할 때 군은 모든 것에 앞선다, 선군. 그래서 이 책에는 Military First 폴리틱스라고 나옵니다. 선군 정치, 밀리터리 퍼스트, 선군, 이거 선군 필라소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모든 것은 군에 앞선다. 우리가 북한에 쌀을 주면은 군인이 먹고 남으면 민간인이 먹는 겁니다. 왜? 북한이 선군의 나라니까. 우리는 그 북한 가난한 사람한테 갈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김정은이 2011년에 권력을 물려받은 이후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한다 이겁니다. 여기 그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북한이 그렇게 낡은 군사력이지만은 몇 가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군사력은 5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특수전부대, 미사일부대. 미사일부대를 전략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병력수가 130만에다가 예비군이 700만입니다. 북한은 다 동원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 50세까지 다 동원할 수 있는 700만 예비병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 징병제, 다 군대 간다. 군대 장비가 대부분 소련 시대 때, 소련이 1990년에 망했죠. 그러니까 30년 된 무기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신형 장비가 일부 있기는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물 낡은 무기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북한의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보고서에서는 서울을 향한 미사일 포병, 미사일이 서울을 향하고 있는데 그거는 무서운 거다. 특수전부대, 이거는 그 게릴라 같은데 밤에 몰래 뭐 이상한 비행기 타고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하 군사시설, 그리고 방어시설, 이런 것들이 북한의 핵심적인 강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 더 좋은 북한의 유리한 점으로 될 것이 전략미사일과 핵무기다. 그리고 북한의 가장 취약점은 전쟁을 오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지 오래 하죠. 지속적인 군사작전을 행하기 위한 물자가 태부족하다. 그래서 북한은 오래 하는 전쟁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기를 부시려고 그런다.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그 북한이 두려워하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북한을 내리누르는 겁니다. 침략자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근데 북한은 아무튼 위협의식, 그러니까 떨고 있다. 아웃사이드 월드는 inherently hostile, 북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적대적이다 라고 북한 사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 전략은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1. 무슨 일이 있어도 김정은 정권이 유지돼야 돼. 2 중요합니다. 한반도에서는 반드시 북한이 압도해야 돼. 남한을 이겨야 돼. 이것이 북한의 국가 전략 두 가지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돼야 하는 것. 한반도에 대해서 주도권 장악은 항상 북한이 할 수 있을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그러니까 남한에 대해서 항상 우위에 있는 군사 능력을 갖추는 것이 북한의 국가 전략이다. 이 세상에 국방비를 20% 이상 쓰는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라고는 안 나왔는데 하나는 북한이에요. 북한은 20 내지 30%의 국방비를 GDP 중에서, 그러니까 번 돈의 5분의 1 이상을 대문에다 쓰는 집이죠. 이건 뭐 말이 안 됩니다. 세계 1% 안 쓰는 나라가 63개국, 1에서 2%까지가 61개국, 일본은 1%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에서 9.9%, 62개국 거기에 속하죠. 미국도 거기에다 속하고 웬만한 그 나라들은 9.9% 그 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Military Doctrine and Strategy, 이 항목에 보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이걸 우리 반드시 다시 한번 알아둬야 됩니다. 북한은 미국과 싸우게 될 경우에 북한이 이길 수 없습니다. 무조건 져요. 비록 패배할지라도 미국과 싸울 수가 있는데 그때 질 것이라도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는 대가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는 것, 그것이 북한의 밀리터리 닥트린입니다. 미국하고 싸워서 못 이긴다. 그렇지만은 남한하고 싸울 때 미국이 개입하면은 미국은 자기 스스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입게 돼. 그래서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미사일을 만드는 거죠. 북한은 죽을지라도 로스앤젤레스 하나가 죽어. 로스앤젤레스 죽었다고 미국이 다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북한의 밀리터리 닥트린 그리고 스트래티지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orth Korean Defense Planning, therefore, 북한의 그 방위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has adapted to deter direct U.S. military intervention.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By signaling that the cost of such intervention would be unacceptably high. 그러니까 미국, 너 한국에 개입하면은 내가 져. 근데 너도 정말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 군사력을 가지는 것이 북한의 군사 전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북한이 지금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드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 나온 사진을 몇 개입니다. 보면은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탱크가 어디 있는지, 미국의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제가 이 보고서 20페이지에서 인용한 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어디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죠. 100%는 모르겠죠. 그렇지만은 뭐 대략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북한의 장거리포 이런 것들이 위험한데 북한의 장거리포가 어디 배치되어 있다는 거 알고 그 사정거리로 치면은 어디까지 날아온다는 거를 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70mm 자주포, 장거리 로켓포는 60km를 날아가기 때문에 서울 남쪽까지 공격 가능하다. 그리고 240mm 다연장포는 65km까지 날아가고 300mm는 200km까지 날아가니까 평택도 여기 이제 보면은 삼각형으로 캠프 험프리라고 해가지고 평택 미군기지가 있죠. 거기까지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표시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 그 군사 자료들 뭐 좋은 자료가 많은데 북한이 전쟁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뭐 읽은 거를 요약해 드림으로써 오늘 강의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에너지 상태는 절망 상태다. 절망 상태의 에너지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 없어요. 석유 생산은 한 방울도 안 난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석유를 구입해다 쓴다. 북한에는 부존 석유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얘기 들었죠. 북한에 석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 기술은 없다.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한테 하루에 1만 배럴씩 원유를 준대요. 1만 배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막으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국이 그 파이프라인을 폭격할 겁니다. 북한의 기름이 한 방울도 못 들어가게. 그리고 북한에는 팽말이라는 마을에 정유 공장이 있는데 하루에 29,000배럴을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만 배럴이면 얼마나 많은 양일까? 대한민국이 하루에 얼마 쓰느냐? 하루에 한국은 260만 배럴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하루에 쓰는 260만 배럴의 260분의 1을 중국이 북한한테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북한이 뭐 그런 그 장기적 전쟁은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게릴라라든가 미사일 쏘는 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더 뭐 자세하게 공부할 사람은 이게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프린트도 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미국이 너는 나의 적이야. 그래서 나는 너가 어떤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아마도 북한 사람들도 이 자료를 보고서 우리가 이런 군사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